신고해봐. 너도 처벌받아. 출산 피해자를 외걸러내는데 성숙한 사회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아요. 디지털상에서 성착취 유인되는 게 보통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많거든요. 점점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저연령화되고, 그리고 물론 가해자들도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를 무작 해제시키고 친밀하게 다가가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서 사진을 요구하고 그 사진에 대한 유포 협박을 하면서 더 많은 이제 동영상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찍게 해서 그런 성범죄자들은 이 아이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포 협박과 성폭력으로 그리고 성매매를 이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다 통칭해서 성착취라고 보는 기관이에요. 텔레그램 상담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 사진을 지워주세요, 이런 문의를 하지 도와주세요, 제가 성범죄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이런 문의가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현행법의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행법에서 이 아이한테 자발인지 강제인지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게 돼요. 신고해봐. 너도 처벌받아. 온라인에서 본인을 묶어놓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강요 강제 이렇게 협박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상황에서의 일어나는 범죄들을 신고하면 이게 자발인지 강제인지부터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동 청소년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두려운 거죠.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부모한테 알려질 것이 가장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안심시켜가면서 부모도 설득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 같은 경우도 이제 쉬쉬하는 게 우리 애가 뭔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꾸 얘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서 또 이게 알려지면은 애 미래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집안에서도 힘들어지고 사후에 또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쉬쉬한 거, 아이들이 부모한테 항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쉬쉬하고 묻자, 지나가자, 이사가자, 차단해라, 증거 없애고 핸드폰 바꿔, 이게 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 문의를 해달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다, 그 부분에 좀 믿고 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 양몽의 시간이 지나가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돌아다니는 영상만 지웠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 와서 이번에 텔레그램 그 많은 친구들도 신고를 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이제 아동 청소년들한테 매개의 가장 핵심이 되면서는 성폭력과 성매매가 실제로 구별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아동 청소년과 성인이 어떻게 대등한 지위가 아닌데 무슨 아동하고 매매 계약을 맺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성매매란 용어는 적당하지 않고 무조건 성착취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동들을 자발과 강제로 구별하지 마라. 그건 무조건 성인 책임이다.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무슨 옷을 벗고 뛰어다니면서 아저씨 제발 20만 원만 주시고 저한테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러면 옳다 됐다,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할 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설령 그렇더라도 이거는 성인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 아이가 덤벼든다고 해갖고 잘 됐어, 얘가 이렇게 나한테 제안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성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해서 아이들은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범죄에 가담한 걸 묻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피해자로 놔라. 특히나 이런 성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성매매란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라. 그 성매매란 용어를 쓰게 되면 그 아동이 그 범죄의 책임을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란 용어를 빼버렸어요. 그냥 아동 청소년 성착취라고 하는 법률 일명이 들어왔고, 거의 이제 유럽 연합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요. 왜냐면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았고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동 청소년을 겨냥하는 이 거대한 상업적 성착취 시장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이것은 IT 기술 기반으로 갈 것이다. 이들의 최대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다라고 볼 때 그들에게 자발과 강제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지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해서 성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잡혀야만이 다른 관전자들이 숨죽인다라는 거죠. 나도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매일같이 봐야지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없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아청법 개정하자고 그 난리를 했잖아요. 2018년도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법이. 근데 법사위가 계류를 시키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논의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관전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들은 막 난리를 하고. 그런데 뭐가 진행이 됐냐고 그동안. 법과 감시망이 없을 때 얼마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성범죄자들이 이렇게 악랄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본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안전지대였어요.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크하면서 서로 서포트하면서 비밀을 공유하고 너무나 악랄하잖아요. 그동안의 어떤 그 디지털 성범죄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I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자동 이동하던 이 상황이 지금 경찰이 개입해서 끊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이 텔레그램 사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참에 베이스를 깔자.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기구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방어막들이 기본적으로 깔린다고 한다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고 있는 이렇게 만연화되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좀 줄지 않을까. 모든 여성, 그러니까 젠더 폭력, 젠더 기반한 폭력들은 약자를 탓해요. 그 약자가 뭔가 빌미를 줬으니까, 얘네가 반항을 안 했으니까, 얘네가 돈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얘네가 기본적으로 뭐 제대로 된 윤리적인 책임이 없었으니까 그러지 않냐. 프레임을 통해서 순수한 피해자를 걸러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순수한 피해자를 왜 걸러내는데, 얘가 절도 피해자예요. 그러면 야, 너 왜 그 자발적으로 지갑 갖고 나갔어? 가방 속에다가 지갑을 가방에다 넣었어야지. 왜 손에다 들고 다녀? 너 그 절도 당할지 몰랐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범죄 자체에, 피해 자체에 포커싱 한다는 거예요. 그 피해에 집중해서 모든 것들이 되는데 젠더 기반한 폭력은 전부 다 피해자, 이게 순수한 피해냐 자발이냐 강제냐 이런 도식을 씌운다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잖아요. 지금 제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매번 모든 생애 주기에서 다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성인 여성, 30대, 그리고 40대, 50대 중년, 그리고 60대, 70대 노년 여성들도 성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기관은 그래서 10대 여성 인권센터예요. 여성폭력 관련해가지고는 늘상 그런 프레임으로 니들이 잘못이야. 왜 짧은 치마를, 왜 거절하지 못해? 왜 도망나지 못해? 왜 신고하지 못해? 다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지름들이고 그 피해에만 집중해라. 가족폭력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누라가 성질나게 했으니 때렸지. 그게 말이 돼요? 왜 때려? 그 폭력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최소한 뭐 어쨌든 그 논쟁들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빌미를 줬으니까 너는 당해줬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가 아동 청소년 우리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 가치고 실수할 수 있는 나이예요. 타이르고 가르치고 이게 왜 그랬는지 묻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지지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 사회 몫이라는 거야. 성숙한 사회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아요. 가장 천박하고 미천하고 비겁한 사회가 애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디지털 세계에서 10대, 20대, 30대까지를 디지털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현실 세계는 40대 이후 사람들이 살았던 현실 세계하고 다르다. 이 세대들에게 더 디지털 세계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해 왔어요. 상업적 성착취는 앞으로 점점점 더 10대를 성상품화해서 디지털 상에 올려놓고 구매하고 유통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이런 성산업들은.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조직적인 문제고 더 커질 거예요. 현행법에 하고 이 수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악랄하거든요. 근데 잡아놓고 보면 너무 일반적인
그럼 평범한 너무 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저렇게 주변 사람도 아무도 몰라. 너무 성실하게 잘 지냈고 심지어는 사회 봉사 활동까지 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완전한 안전지대거든. 어떻게도 자기가 안 잡힐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여러 번 보였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도 안 했거든. 그리고 이렇게까지 진화 발전하게 놔뒀거든.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 구축하고 감시자가 있고 언제 잡히고 처벌될지 모른다고 할 때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